책을 읽는 가장 쉬운 방법. 윌라 오디오북. 한자와 나오키 1. 당한 만큼 갚아준다. 윌라 오리지널 오디오북. 이케이도 준 지음, 이선희 옮김, 김상백 낭독, 소지훈 연출. 인플루엔셜. 프롤로그. 취업 전선. 비밀스러운 지시에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협정 파기다. 산업중앙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8월 20일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상대는 취업 희망자용 요청 자료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아직 산업중앙은행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이케부쿠로 지점 앞에서 선데이 마야사 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하십시오.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스파이 소설에나 나올 법한 지시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선데이 마야사란 말이지.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한자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솟구치는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 구직 협정. 이것은 학생의 구직 활동에 관해 기업과 대학 사이의 정한 협정으로 학생이 기업을 방문할 수 있는 날은 9월 1일부터이므로 기업은 그날까지 학생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협정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업 쪽에서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이다. 세상에서 신사협정이라고 부르던 약속을 깨뜨린 만큼 은행은 신사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 꼴이나 다름없었다. 취직하려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아서 기업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인재를 기다리는 올해의 취업 전선에서 특히 인기가 집중되었던 은행업계에는 채용 인원보다 지원자가 훨씬 많았다. 하지만 은행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한 줌의 우수한 인재들 뿐이었다. 신사협정은 한 기업이 깨뜨리면 나머지 기업들도 앞을 다투어 깨뜨리는 법이다. 맨 먼저 협정을 깨뜨린 기업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산업중앙은행의 전화를 필두로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도시은행의 모든 상위권 은행과 생명보험사 한 곳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그때까지 새하얀 공백이었던 한자와의 수첩은 면접 일정으로 빼곡히 채워졌다. 아, 난리도 아니야. 드디어 불이 붙었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경제학부에서 같은 수업을 듣던 미야모토였다. 요즘과 달리 기업의 홈페이지도 메일도 없던 시대였던 만큼 정보 교환은 주로 전화로 이루어졌다. 넌 어디 볼 거야? 한자와는 일부러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글쎄, 은행과 생명보험부터 시작해볼까? 그러자 미야모토는 속사포처럼 마구 떠들어댔다. 은행하고 생명보험부터라고? 지금 태평하게 말할 때야? 그쪽은 치열한 전쟁터야, 전쟁터. 제일 인기가 있는 산업중앙은행은 우리 학교 학생만으로 경쟁률이 50대 1이 넘는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과장이겠지. 과장은 무슨? 진짜라니까. 그 이후 미야모토는 언제나 그렇듯이 자신이 왜 금융기관이 아니라 제조업계를 선택했는지 20분이나 떠들었다. 그러다 결국 아, 전화 들어왔다. 끊어. 라며 별안간 전화를 뚝 끊었다. 에어컨도 없는 작은 방에서 강풍 버튼이 눌러진 조그만 선풍기가 덜덜덜 소리를 내며 연신 머리를 돌리고 있었다. 도쿄토요코선 신마루코역에서 걸어서 10분쯤 걸리는 하숙집 2층이다. 4평 남짓한 방에 활짝 열어놓은 창문 밖으로 주인집의 새카만 삼각형 지붕이 보였다. 저녁 때 아르바이트하는 입시학원에 가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을 가르치고 보충 수업까지 해준 뒤 줄인 배를 움켜쥐고 조금 전에 들어온 참이었다. 전화를 받느라 먹다만 컵라면은 먹을 기분이 들지 않아서 공용 싱크대에 버렸다. 한자와는 새삼스레 생각했다. 드디어 시작이다.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자 양복 차림의 남성이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밑에서 잡지를 들고 서 있었다. 이름을 말하자 남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 명이 더우니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했다. 한자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다. 남성과 같이 몇 분을 기다렸다. 한자와와 똑같이 면접용 양복을 차려입은 학생이 나타난 것은 약속한 2시 정각이었다. 남성은 그들을 산업중앙은행 이케부로쿠 지점의 뒷문으로 데려간 뒤 그곳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 단계에서 이 은행에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자와가 은행이라는 곳에 발을 집어넣은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다. 뒷문에서 위를 향해 쭉 뻗은 계단은 기묘하게 구부러지면서 안쪽으로 이어졌다. 잘 따라오세요. 방범상 구조가 복잡해서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안내해주는 남성은 그렇게 말하면서 익숙한 발놀림으로 구불구불한 통로를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어디선가 전화벨 울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회의실에 도착했다. 안에서 기다리던 학생 몇 명이 새로 들어온 한자와와 또 한 명의 남성을 재빨리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여기서는 서로 라이벌이다. 호명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어디라도 좋으니까 편한 곳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가에 의자를 당겨서 10분쯤 기다리는 사이에 한자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던 학생들은 이름을 불려서 사라지고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왔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공조 시스템에서 나오는 공기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따름이었다. 잠시 후 옆에 앉은 남자가 불쑥 한자와에게 말을 걸었다. 긴장되지 않나요? 어느 대학인가요? 게이오입니다. 그래요? 나도 그런데. 남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지금은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이 드물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사람은 허세가 있는 일부 사람들 뿐이었다. 남자가 내민 합창단 명함을 받아든 한자와는 그제야 처음으로 상대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좋은 집안에서 자란 듯한 하얗고 통통한 얼굴에 등줄기를 쭉 펴고 앉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자와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같은 학교라서 마음이 놓였는지 합창단 녀석은 친근한 말투로 물었다. 어디 볼 거야? 여기하고 생명보험회사를 볼까 해. 어디? 대일본생명. 난 오직 도시은행이야. 학부는? 경제. 난 법률이야. 하타사와 교수의 세미나를 들었어. 하타사와라면 알고 있다. 상법 교수인데 그의 세미나는 취업에 유리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산업중앙은행을 포함해 인류 기업에 선배를 많이 배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 합창단 녀석은 여기서 그게 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라고 겸손하게 말하면서도 은근히 자신 있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정보를 교환하자. 전화번호 가르쳐 줄래? 한자와는 하숙집 전화번호를 말해주었다. 집 전화번호야? 하숙집이야. 하지만 내 방에 있는 개인 전화니까 언제 걸어도 상관없어. 그래? 힘들겠구나. 뭐가 힘드냐고 묻기도 전에 그는 호명되어서 회의실에서 나갔다. 한자와는 허세 부리는 녀석을 싫어했다. 새침한 얼굴로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 녀석은 애초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부유한 환경과 좋은 성장 과정을 여발한 듯이 과시하는 모습에는 더욱 배알이 꼴렸다. 화가 나서 그런지 긴장이 풀렸다. 안내하는 사람이 한자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로부터 5분쯤 지나서였다. 3층 대회의실에 긴 테이블 2개를 붙인 형태의 면접 부스가 좌우에 3개씩 놓여 있었다. 그곳이 1차 면접장이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안내하는 사람이 안쪽 테이블을 가리켰다. 면접장 한가운데를 지날 때 의욕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라는 상투적인 면접용 멘트가 들려서 한자와는 면접 보는 학생을 힐끔 쳐다보았다. 조금 전에 합창단 녀석이다. 지금은 허세를 완전히 던져버리고 긴장으로 인해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었다. 반면에 면접관은 그런 말은 지겨울 만큼 들었다는 얼굴로 한 귀로 흘려보냈다. 이 녀석은 떨어졌다. 테이블로 다가가자 기다리던 면접관 2명이 의자를 권했다. 어디 보자. 한자와군이군. 왜 우리 은행을 지원했지? 지원 동기부터 말해보겠나?
질문하는 사람은 30대 후반이고 옆에 조금 젊은 남성은 기록 담당인지 한 손에 서류판을 들고 말없이 한자와를 쳐다보았다. 평소부터 금융업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은행 일을 통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흔한 대답이다. 더 파고들겠군. 그렇게 생각한 순간 예상한 대로 추가 질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은행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나. 단지 은행에서 일하고 싶다면 딱히 산업중앙은행이 아니라도 상관없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보게. 일지망은 어디지? 일지망은 물론 산업중앙은행입니다. 면접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면접을 보는 학생은 모두 똑같이 대답하기 때문이다.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둘째치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면접의 예의다. 승부는 지금부터다. 하지만 처음에는 제 일지망이 아니었습니다. 두 면접관이 강렬한 시선으로 빨아들일 듯이 한자와를 쳐다보았다. 산업중앙은행에 다니는 선배들을 만나는 사이에 소통이 잘 되는 것이 귀은행의 풍토이자 문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은 다른 은행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력으로 그런 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은 어디나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결코 비슷하지 않습니다. 산업중앙은행에서 일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 면접관은 미소도 짓지 않고 한자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일지망이라는 건 알았어. 그런데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면 꼭 은행이 아니라도 상관없지 않나? 그렇다. 당연한 지적이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결코 편안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질문하는 남성의 눈빛이 달라졌다. 한자와의 말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제가 중학생이었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자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대형 거래처가 도산한 겁니다. 수십 명의 채권자들 앞에서 우리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죽을 힘을 다해 호소하던 아버지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 회사를 도와준 곳이 은행이었습니다. 주거래은행이었군. 다음 순간 질문했던 남성의 얼굴 안에서 눈썹이 꿈틀거렸다. 한자와가 아닙니다. 주거래은행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당시 아버지 회사를 구해준 곳은 그때까지 인사 정도로밖에 거래하지 않았던 도시은행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주거래은행은 그 지역의 제2지방은행이었습니다. 원래 지역 기업에 대한 애정이 강한 곳이라서 아버지는 그 은행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터지자 주거래은행이 있던 지방은행은 일찌감치 대출을 회수하려고 했고 반대로 거래는 적어도 아버지의 기술력을 정확하게 간파했던 도시은행은 대출을 해서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꼭 그 은행에 들어가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서 아버지 회사처럼 곤경에 처한 회사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질문하던 사람과 기록하기 위해 서류판에 손을 올려놓은 사람이 한자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질문을 하던 사람이 말을 잃어버린 듯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알겠습니다. 라고 재빨리 말하고 서류판에 손을 올려놓은 젊은 사람과 눈짓을 교환했다. 수고했어. 결과는 차후에 알려주겠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지.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 대답이 플러스로 작용했을까? 마이너스로 작용했을까? 어쨌든 1차 면접이 끝나고 다시 복잡한 복도를 지나서 한자와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거리로 나왔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대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하숙집으로 돌아오자 그날 밤 산업중앙은행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2차 면접 날짜를 알려주는 전화였다. 시나가와에 있는 퍼시픽 호텔의 대형 홀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열기로 후텁지근했다. 그 뜨거운 열기에 한자와도 한 몫을 했다. 어젯밤 산업중앙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1차 면접에 합격했으니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이 호텔로 오라고 한 것이다. 9시라서 첫 번째 그룹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한자와보다 더 일찍 오라고 한 사람도 있었다. 윌라 오디오북